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그러니 청소보다 하지 어떡할 거야?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작됐다. 시어머님께 드릴 반찬을 정성껏 싸면서 나는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처음 이 집 며느리가 됐을 때 시어머님은 나를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다. 아들이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와 결혼했다는 게 못마땅하셨던 모양이다. 서아야, 오늘도 어머니한테 가는구나.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어머니 주차장 청소하시는 날이고 우리 마누라가 효자네. 매주 빠짐없이 반찬 갖다 드리고 당연한 일이죠 뭐. 어서 학교 가세요. 아이들 기다리겠어요.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 나는 보온 가방에 반찬통들을 차곡차곡 담았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동태전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GFC 타워. 나는 이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오전 10시쯤이면 어머님이 청소하시는 시간이다. 청소도구 보관실 앞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보온 가방을 꺼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저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도대체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요. 응? 남자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차가웠다.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에 나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벤츠 SUV 한 대 옆에 어머님이 서 계셨다. 아니, 서 계신 게 아니라 한 남자가 어머님의 팔을 잡고 있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어머님 옆에는 바퀴 달린 청소 카트가 넘어져 있었고 걸레와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보지 못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쳐보지 못했다고? 이 차가 얼만 줄 알아요? 청소 카트 끌고 가면서 뒤도 안 보고 다녀요? 남자가 차 옆면을 가리켰다. 자세히 보니 문짝에 가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어머님이 청소 도구를 보관함에 넣으려고 카트를 끌고 가다가 후진해서 나오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카트가 부딪힌 것 같았다. 원장님, 제가 수리비를 물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리비? 그 돈이나 있으시려나. 이딴 식으로 일하니까 늙어서도 청소나 하지. 순간 남자가 어머님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어머님이 비틀거리셨다. 시청하시는 분들, 올 한해 만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댓글로 복된 덕담 한마디 남겨주시는 그 선한 마음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다. 보온 가방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나는 꾹 참았다. 뛰어가고 싶었다. 당장 그 남자를 밀쳐내고 어머님을 안아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나는 그저 평범한 교사의 아내로 살아왔다. 아무도 내 정체를 몰랐다. 남편도 시어머님도 친구들도. 내가 사실은 8천억 원대 자산을 물려받은 해신물산 창업주의 외손녀이고 연 매출 3천억 원의 투자 회사 골든브릿지 캐피탈의 대표라는 걸. 남자가 어머님의 머리채를 놓고 비웃듯 말했다. 청소 카트 하나 제대로 못 끄나.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세요. 눈 똑바로 뜨고 일하시던가. 남자가 차에 올라타 빠르게 사라졌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리시는 모습이 보였다. 손이 떨리고 계셨다. 바닥에 넘어진 청소 카트와 흩어진 걸레들을 주우시려다 허리를 구부리시는 모습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나는 천천히 어머님께로 다가갔다. 어머니, 어머 서아야, 언제 왔니? 어머님이 놀라신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그리고는 얼른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다. 방금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마다. 그냥 내가 실수한 거지 뭐. 카트 끌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나오는 걸 미처 못 봤네.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한 거예요. 아이고, 괜찮아. 저 양반 10층에서 성형외과 하시는 원장님이야. 워낙 예민하신 분이라 그래. 비싼 차 긁혔으니 화낼 만도 하지. 어머님은 태연한 척 하셨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손목을 문지르시는 걸 보니 또 아프신 게 분명했다. 어머니, 손목 또 불편하세요? 에이,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다 그렇지 뭐. 바닥 닦고 걸레질하다 보면 손목이 좀 무리가 가는구나. 그나저나 이 카트 좀 치워야겠네. 어머님은 얼른 화제를 돌리시며 바닥에 흩어진 청소 도구들을 주우셨다. 나도 얼른 무릎을 굽혀 걸레와 소를 주었다. 넘어진 카트를 일으키는데 생각보다 무거웠다. 어머님은 매일 이런 무거운 카트를 끌고 지하 주차장 이곳저곳을 다니시는구나. 청소도구 보관실로 들어가 반찬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어머님의 동료분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저 10층 원장님 자주 그러세요? 동료 청소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영숙 씨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한 달에 2~3번은 꼭 뭐라 하시더라고요. 차에 물 튄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 주차장 바닥에 먼지 있다. 별의별 트집을 다 잡으시지. 지난주에는 영숙 씨가 청소하던 물통을 발로 차서 물이 다 쏟아지기도 했어요. 내 손이 떨렸다. 반찬통을 놓다가 뚜껑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영숙 씨가 그날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1시간 넘게 바닥 다시 닦으시면서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오늘 같은 일도 사실 영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원장님이 후진할 때 경적도 안 울리고 갑자기 나오셨거든요. 영숙 씨가 카트 끌고 가던 중이었는데 피할 사이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던 그 남자의 손, 어머님이 사과하시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어머님의 아픈 손목, 바닥에 넘어진 청소 카트와 흩어진 도구들을 주우시던 구부정한 허리. 10년 전 나는 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대한 유산이 내게 상속되자 외삼촌은 미쳤다. 그 돈이 탐났던 거다. 외삼촌은 나를 며칠간 감금했고 유산을 포기하라고 협박했다. 다행히 김 실장님이 경찰을 불러 구해주셨지만 그 일은 내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 뒤로 나는 결심했다. 내 재산을 숨기고 살겠다고.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다. 평범한 교사였던 그는 내 재산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냥 나를 좋아해줬다. 시어머님은 처음엔 나를 못마땅해 하셨다. 아들이 더 잘 사는 지방과 결혼하길 바라셨던 모양이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다. 어머님은 이제 나를 딸처럼 아껴주신다.
그런 어머님이 저렇게 당하고 계셨다니. 나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실장님, 제가 지금 있는 이 GFC 타워 건물, 매물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죠? 1200억이라던데 3일 안에 매입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백미러로 내 얼굴을 봤다. 10년 동안 감춰왔던 진짜 내 모습. 골든브릿지 캐피탈의 윤서아 대표. 이제 그 가면을 벗을 때가 됐다.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방금 문자 확인했습니다. GFC 타워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건물주가 급하게 해외 이민 준비 중이라 빠른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200억인데 현금 매입이면 1150억 선에서 협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페이퍼 컴퍼니로 진행해 주세요. 골든브릿지 홀딩스 명의로.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 시어머니가 그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원으로 일하세요. 아,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10년 넘게 나와 함께 일한 그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그 건물 10층에 입주한 오블리 성형외과 원장 이름이 오세영이라고 하던데 이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재무 상태, 평판, 모든 것. 네, 대표님.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뵙고 왔어? 네, 반찬 드리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시대? 지난번에 손목 아프시다고 하셨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 본 장면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괜히 말했다가 남편만 속상하게 만들 것 같았다. 괜찮으시대요. 나이 드시니까 여기저기 그런가 봐요. 그래도 우리가 자주 신경 써드려야겠네. 청소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고생 많으셨어.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신경 써드릴 거야. 이틀 뒤 김 실장에게서 보고가 왔다. 대표님, 오세영 원장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엉망입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현재 10억 원대 빚을 지고 있고 병원 운영 자금도 대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세 5천만 원을 내고 있는데 최근 2달 연속 연체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님, 주차장 청소업체 관리자에게 요청해서 CCTV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지난 6개월간 오 원장이 청소원들에게 심한 언행을 한 기록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특히 사모님의 시어머님께. 가슴이 철렁했다. 영상 확보 가능해요? 네, 이미 확보했습니다. 음성 녹취 파일도 함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청소하던 물통을 발로 차는 장면도 있고 그전에는 청소 도구를 집어던지는 모습도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청소 카트를 끌고 가던 시어머님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도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건물 매입건은 내일 오전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김 실장님이 대리로 진행해 주세요.
아직은 제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10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 외삼촌의 차갑던 눈빛, 감금당했던 그 좁은 방, 그리고 김 실장이 경찰과 함께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의 안도감. 그때 나는 다짐했다. 다시는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살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 돈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계약 완료됐습니다. GFC 타워는 이제 골든 브릿지 홀딩스 소유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네, 대표님. 전체 입주사 대상으로 건물주 교체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김 실장님. 네, 대표님. 제가 직접 나갑니다. 새 건물주로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준비하겠습니다. 1200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어머님께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오세영 원장,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왔다. 건물 매입 소식을 들은 다음 날 나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오늘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 서아야. 오늘 오후 일정은 좀 여유로워. 어디서 볼까? 제가 어머니 계신데 근처로 갈게요. GFC 타워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럼 12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간담회 날까지는 평범한 며느리로 남아야 했다. 식당에서 어머님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GFC 타워가 보였다. 이제 저 건물은 내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골든 브릿지 홀딩스의 것이었지만. 서아야, 기다렸지? 어머님이 오셨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셨다. 손목에는 여전히 파스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난 뭐든 좋아. 서아가 골라. 메뉴를 주문하고 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손목은 좀 어때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에이, 괜찮아. 파스 붙이니까 나아지더라.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뭐. 그래도 한번 검사는 받아보세요. 혹시 인대나 힘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걱정이 많구나. 어머님은 웃으셨지만 손목을 계속 주무르고 계셨다.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 이야기, 집안 이야기, 요즘 날씨 이야기까지.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동안 어머님이 문득 말씀하셨다. 서아야, 사실은 말이야. 네, 어머니.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처음에 너랑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너무 못됐었어. 우리 아들이 교사라고 해서 더 잘 사는 집안 딸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를 보면서 알았어. 사람은 돈으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님의 눈가가 붉어지셨다. 이렇게 10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챙겨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넌 정말 우리 딸이야, 서아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응? 저도 어머니가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저를 안 좋아하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껴주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솔직해지는구나. 사실 나도 요즘 생각이 많아. 언제까지 이렇게 청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어머니, 그만두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아니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냥 가끔 힘들 때가 있을 뿐이지. 그때 어머님의 얼굴이 어두워지셨다. 그나저나 저번에 그 일 말이야. 차 긁은 거. 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구나. 원장님이 외제차라고 하시던데. 내 손이 떨렸다. 차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후진할 때 경적도 안 울렸다며요. 그래도 내가 카트를 조심해서 끌었어야지. 요즘 손목이 아프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나 봐. 어머니, 절대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간담회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그때까지만 참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님, CCTV 영상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만 따로 편집해 주세요. 간담회 때 보여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시어머님께서는 아직 모르시죠? 네, 모르세요. 간담회 당일에 알게 될 거예요. 시어머님께서 놀라시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의 기록들이 있었다. 외할아버지의 유언장, 외삼촌과의 법정 다툼 기록, 그리고 감금당했을 때의 사진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좁은 방, 잠긴 문, 외삼촌의 차가운 목소리. 서아야, 그냥 포기해. 그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삼촌한테 맡기면 내가 잘 굴려줄게. 싫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 어린 것이 감히. 내가 뭘 안다고 8천억을 관리해? 그냥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그리고 며칠간의 감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물만 조금 주고 계속 협박했다. 유산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다행히 김 실장님이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과 함께 찾아왔다. 외삼촌은 체포됐고 나는 자유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돈을 숨기고 살겠다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돈 때문에 누군가 내게 접근하는 게 싫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원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다.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줬다. 결혼하고 나서도 비밀을 지켰다. 남편은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유산으로 살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다.
실제로는 김 실장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님도 처음엔 나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아들이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날 김 실장에게서 보고가 왔다. 대표님, 오세영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말씀하세요. 최근 3개월간 병원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과잉 진료 논란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님, 오 원장이 현재 대출 연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은행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은행은 어디죠? 우리은행입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우리은행이라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다. 대학 동기인 박 지점장이 강남 지점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대표님. 입주사들에게 안내 공문이 모두 발송됐고 참석 확인도 받았습니다. 오세영 원장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간담회장 준비도 신경 써주세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잘 보이도록. 알겠습니다, 대표님. 주말이 됐다.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외식을 가자고 했다. 여보, 오랜만에 우리 셋이서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어머니도 요즘 힘드시다는데.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집 어때요? 우리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갔다. 어머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많이 지쳐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손목도 계속 아프시다고 하시고 청소일이 생각보다 힘든가 봐요. 차라리 그만두시라고 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일단 어머니 의견을 들어봐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이 오셨다. 평소보다 좀 더 밝은 표정이셨다. 우리 아들이 효자네. 이렇게 외식까지 시켜주고. 어머니, 자주 모셔야죠. 앉으세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즐겁게 식사를 했다. 어머님은 요즘 주차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오세영 원장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 아마 남편 걱정시키기 싫으셨던 것 같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어머님께 봉투를 하나 드렸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용돈이에요. 요즘 손목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아이고, 괜찮다. 너희가 벌어서 모아야지. 어머니, 받으세요.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결국 받으셨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고맙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죠?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머니세요. 처음엔 당신한테 좀 차갑게 대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딸처럼 아끼시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모른다. 내가 얼마나 큰 비밀을 숨기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도. 월요일이 됐다. 간담회까지 이제 하루 남았다. 나는 김 실장을 만나러 회사로 갔다.
10년 만에 가는 골든 브릿지 캐피탈 사무실이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했다. 모두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절대 대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게 규칙이었다. 김 실장님, 준비 상황 보고해 주세요. 네, 대표님. 내일 간담회장은 GFC 타워 15층 대회의실입니다. 프로젝터, 음향시설 모두 점검했습니다. CCTV 영상도 편집 완료했고요. 입주사 참석 명단은 총 23개 입주사 중 21개사가 참석합니다. 오세영 원장도 참석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입장할 때 시어머님도 모셔오세요.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옷장을 열었다. 10년 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들이 걸려 있었다. 내일은 이 중에서 가장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했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꺼냈다. 10년 전에 맞춘 옷이지만 여전히 몸에 맞았다. 구두도 꺼냈다. 명품 브랜드의 클래식한 디자인이었다. 대표님, 헤어와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샵에 예약해 주세요. 전문가한테 맡길게요. 알겠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에 나는 GFC 타워를 올려다봤다. 저 건물이 내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오세영 원장, 당신의 인생도.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여보, 내일 일정 있어요? 내일이요? 수업 있는데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했어요. 좋아요. 내일 저녁에 봐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내일이면 모두 드러난다. 어머님도 남편도 그리고 오세영 원장도 알게 될 것이다. 윤서아가 누구인지.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거울을 봤다. 10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내 모습.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진다. 골든 브릿지 캐피탈의 대표 윤서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간담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다. 남편은 이미 학교에 출근한 뒤였다. 옷장에서 검은색 맞춤 정장을 꺼냈다. 10년 만에 입는 옷이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몸에 맞았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옷을 입었다. 재킷을 걸치는 순간 10년 전에 내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헤어샵에 도착했다. 단골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사모님, 오랜만이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으로 부탁드려요. 예전처럼요. 원장님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머리를 매만지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혹시 사모님, 다시 일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2시간 뒤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세련된 메이크업. 10년 전 골든 브릿지 캐피탈의 윤서아 대표 그 자체였다. 간담회 시작 1시간 전 나는 GFC 타워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평소와 다른 곳에 차를 세웠다. 어머님이 일하시는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대회의실 앞에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입주사들은요? 이미 절반 정도 도착했습니다. 오세영 원장도 10분 전에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시어머님은요? 아직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지시대로 간담회 시작 직전에 모셔올 예정입니다. 나는 대회의실 옆에 작은 대기실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회의실 안이 보였다. 입주사 대표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오세영 원장이 눈에 띄었다. 여전히 화려한 정장 차림에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후 2시가 됐다. 간담회 시작 시간이었다. 김 실장이 회의실로 들어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골든브릿지 홀딩스의 김 실장입니다. 입주사 대표들이 웅성거렸다. 골든브릿지 홀딩스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GFC 타워의 건물주가 최근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건물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세영 원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지루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새로운 건물주이신 골든브릿지 캐피탈 윤서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기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어 회의실 문을 열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나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입주사 대표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오세영 원장의 표정이 변했다. 눈이 커지면서 입이 벌어졌다. 나를 알아본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골든브릿지 캐피탈 대표 윤서아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목소리였다. 먼저 GFC 타워의 새 건물주가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골든브릿지 홀딩스는 지난주 이 건물을 115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1150억이라는 금액에 모두들 놀란 것이다. 앞으로 이 건물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입주사 여러분들께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세영 원장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프로젝터를 켰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지하 주차장이었다. CCTV 영상이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다. 어머님이 바닥을 청소하고 계셨다. 그때 오세영 원장이 지나가다가 물통을 발로 찼다. 물이 사방으로 쏟아졌고 어머님이 놀라서 넘어지실 뻔했다.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세영 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입주사 대표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쳐다봤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다. 2주 전이었다. 어머님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계셨다. 오세영 원장이 지나가면서 걸레를 집어던졌다. 이런 걸 청소라고 했어요? 다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 사흘 전 내가 목격했던 그 장면이었다. 어머님이 청소 카트를 끌고 가다가 후진하는 차에 부딪힌 장면. 그리고 오세영 원장이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이딴 식으로 일하니까 늙어서도 청소나 하지.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오세영 원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6개월간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10층 오블리 성형외과 오세영 원장이 청소원들에게, 특히 한 분에게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들입니다. 입주사 대표들이 오세영 원장을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상 속 그분은 10년간 이 주차장에서 성실히 일해오신 박영숙 씨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이십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다. 입주사 대표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김 실장님, 어머님을 모셔오세요. 김 실장이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어머님이 들어오셨다. 청소원 유니폼을 입은 채였다. 어머님은 회의실을 둘러보시다가 나를 발견하셨다. 눈이 커지시면서 입을 막으셨다. 서아야?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머님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으로 오셨다. 나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계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서아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너는 왜 여기에? 어머니, 제가 이 건물의 새 주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나는 다시 입주사 대표들을 향해 말했다. 골든브릿지 캐피탈은 연 매출 3천억 원의 투자 회사입니다. 저는 10년 전 이 회사를 물려받았고 그동안 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오세영 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앉으세요, 오 원장님.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세영 원장은 주저앉듯 자리에 앉았다. 오 원장님, 방금 보신 영상들은 모두 법적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사과하시는 건가요? 제 시어머니께 그렇게 하셨을 때는 왜 안 하셨죠? 나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오 원장님,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셨죠? 계약서 제7조를 보시면 건물 내에서 다른 입주사나 직원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세영 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대표님, 제발이요. 제가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는 제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시어머니께 하셔야죠. 오세영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 앞으로 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일어나요, 오 원장님. 이런 모습 보기 싫어요.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돌리셨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김 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님, 계약 해지 통보서 전달해 주세요. 네, 대표님. 김 실장이 오세영 원장에게 서류를 건넸다. 오블리 성형외과와의 임대차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됩니다. 2주 내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제발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께 함부로 대하지 않을 기회, 다른 청소원분들께 예의를 갖출 기회, 그 모든 기회를 오 원장님이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나는 다른 입주사 대표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청소원분들, 경비원분들, 관리 직원분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 원장님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입주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 건물의 청소 직원분들과 관리 직원분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복지 혜택도 늘릴 것입니다. 나는 어머님을 바라봤다. 어머님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간담회가 끝나고 나는 어머님과 단둘이 대회의실에 남았다. 입주사 대표들은 모두 나갔고 오세영 원장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라졌다. 서아야.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네, 어머니. 너는 대체 누구니? 아니, 내가 알던 서아가 맞긴 한 거니? 나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다. 저예요, 어머니. 서아 맞아요. 다만 제가 10년 동안 숨겨왔던 게 있어요. 1150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골든 브릿지 캐피탈 대표라고? 네, 어머니. 제가 사실은 외할아버지한테 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8천억 원 정도 되는 자산이요. 어머님은 주저앉으셨다. 나는 얼른 어머님을 부축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무서운 일이 있었거든요. 나는 외삼촌에게 감금당했던 일을 말씀드렸다. 어머님은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서아가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 일 이후로 제 재산을 숨기고 살기로 했어요. 돈이 아니라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말 안 한 거구나. 네, 어머니. 남편은 그냥 제가 작은 유산을 물려받았다고만 알고 있어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다. 어머니, 화나셨어요? 화는 무슨... 미안하지. 네. 10년 전에 내가 너를 못마땅해 했잖니. 우리 아들이 평범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더 잘 사는 집안 딸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너는 엄청난 재벌이었네. 어머님이 쓴웃음을 지으셨다. 진짜 웃기지? 내가 며느리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그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다니. 어머니,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잖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서아야. 진심이야. 나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다. 어머님도 나를 꼭 안아주셨다. 어머니, 이제 청소일 그만하셔도 돼요. 그래야겠구나. 이 나이에 청소는 힘들긴 했어. 다른 일 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실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오 원장 퇴거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팀에서 진행 중입니다. 2주 내로 완전히 퇴거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소건은 내일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합니다. 폭행죄와 모욕죄, 그리고 업무방해죄까지 추가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GFC 타워가 보였다. 이제 저 건물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일 있었대요? 응,
조금 있다가 집에서 얘기할게.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심각한데. 괜찮아. 나쁜 일은 아니야.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남편을 거실로 데리고 갔다. 소파에 앉혀놓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나 사실 돈이 좀 있어. 아니, 많이 있어.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얼마나요? 8천억 원 정도.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소파에 앉은 채 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여보,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짜야. 8천억이요? 우리 집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을 말해주기 시작했다. 외할아버지의 유산, 외삼촌에게 감금당했던 일, 골든브릿지 캐피탈, 그리고 오늘 있었던 간담회까지. 남편은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일 뿐이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가 전화하셨던 거구나. 응, 어머니도 오늘 처음 하셨어. 여보,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미안해. 처음에는 당신이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10년 동안이나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내 돈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해줬으면 했어.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해줬잖아.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솔직히 지금은 좀 혼란스러워요. 내가 알던 아내가 사실은 엄청난 재벌이었다니. 나는 여전히 당신 아내야. 그건 변하지 않았어. 알아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받아들여. 나도 이해해. 다음 날 오세영 원장의 병원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입주사 대표들이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다. 김 실장에게서 보고가 왔다. 대표님, 오 원장 병원에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벌써 이번 주 예약의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장 거절 통보를 했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오 원장이 대표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거절하세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며칠 뒤 오세영 원장의 병원 앞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강제 집행이 들어간 것이다. 그날 저녁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응, 왜? 어머니랑 둘이서 저녁 먹고 싶어서요.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 알았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어머님을 서울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모셨다. 63층 전망이 보이는 곳이었다. 아이고, 서아야. 이런 데까지 올 필요 있었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어머니.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신분을 숨기고 산 거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너한테는 다 이유가 있었잖니. 나도 이해해. 어머니가 처음 저를 못마땅해 하셨을 때도 사실 조금만 제 재산을 밝히면 어머니 태도가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며느리인 저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했거든요. 어머님의 눈가가 붉어지셨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렸구나. 네. 그리고 어머님은 정말로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돈이 아니라 서아라는 사람 자체를요. 고맙다, 서아야. 내가 처음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도 어머니, 이제 청소 일은 완전히 그만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 나이에 그 일은 힘들었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이 봉투를 열어보셨다. 첫 번째 서류는 임명장이었다. GFC 타워 주차 관제 총괄 이사 박영숙. 월 급여 800만 원. 전용 사무실 및 차량 제공. 어머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아야, 이게 뭐니? 어머니 새 직책이에요. 이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니만큼 그 주차장을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10년 동안 일하시면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두 번째 서류를 꺼내셨다. 증여 계약서였다. GFC 타워 지분 20% 증여. 증여자 윤서아, 수증자 박영숙. 어머님은 서류를 보다가 나를 쳐다보셨다. 서아야, 이건 너무 큰 거 아니니? 20%면. 계산해 보셨어요? 1200억짜리 건물의 20%면 240억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어머니, 받으세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10년 동안 저는 어머니가 진짜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어머님은 서류를 내려놓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고맙다, 서아야. 내가 뭐라고 이런 걸 받아. 어머니, 받으실 자격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당당한 GFC 타워의 공동 소유주세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0년간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서아야,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니? 남편한테는 이미 다 말했어요. 지금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그 애가 많이 놀랐겠구나. 네, 아직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문득 물으셨다. 그나저나 오 원장은 어떻게 됐니? 병원 문 닫았어요. 압류당했고 2주 후면 건물에서도 완전히 나가야 해요. 좀 안 됐네. 어머니, 그 사람한테 당하셨으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람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 안쓰럽긴 하지. 어머님은 역시 착하신 분이었다. 일주일 뒤 오세영 원장의 병원 짐들이 모두 정리됐다. 나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김 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대표님, 오 원장이 완전히 퇴거했습니다. 10층은 이제 비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새 입주사 물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청소 직원분들 처우 개선건은 다음 주부터 시급 30% 인상, 그리고 4대 보험 전부 회사 부담으로 변경됩니다. 복지 포인트도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좀 정리된 것 같아요. 정말? 네.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여전히 내가 아는 그 사람이더라고요. 돈이 있든 없든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한테 지분 증여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요? 어제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다. 한 달이 지났다. 어머님은 정말로 GFC 타워 주차 관제 총괄 이사로 일하기 시작하셨다. 15층에 마련된 전용 사무실에서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셨다. 어느 날 어머님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어머니, 일은 어때요? 좋아. 청소할 때보다 훨씬 좋지. 그리고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어서 좋고, 어머니가 직접 청소 직원분들 관리하시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최대한 배려하려고 해. 어머님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서아야, 내가 너무 행복해서 가끔 꿈 같아. 꿈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10년 전에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했으면 믿었겠니? 내가 며느리한테 구박하던 그때. 어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때 어머님의 비서가 노크를 했다. 이사님, 주차장 관리 회의 시간입니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어머님은 이제 정말 당당한 이사님이었다. 청소원 유니폼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으시고 구부정했던 허리도 펴지셨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다. 서아야, 나 회의 가봐야겠다.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어머님이 나가신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GFC 타워가 보였다. 이제 이 건물은 완전히 달라졌다. 청소 직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입주사들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어머님은 당당한 이사로 일하고 계셨다. 며칠 뒤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오세영 원장이 파산 신청을 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소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곧 재판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 원장이 대표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요? 네. 사과 편지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보관해 두세요. 굳이 읽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오세영 원장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나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네. 어머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노력하신 거예요. 저는 기회만 드린 거고요.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청소하고 있었을 거야. 남편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고맙다, 얘들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렇게 좋은 며느리랑 아들을 뒀으니. 우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한결같이 잘해줬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처음엔 저를 몰라서 그러셨던 거고,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지금도 힘들게 사셨을 거예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서아야, 오늘 주차장 직원 회의가 있는데 너도 와서 인사 좀 해줄래? 제가요? 응. 직원들이 건물주님을 한번 뵙고 싶대. 알겠어요, 어머니. 갈게요. 오후에 GFC 타워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청소 직원분들과 관리 직원분들이 모여 계셨다. 모두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골든브릿지 캐피탈 윤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직원분들이 인사를 하셨다.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박영숙 이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이 나서서 말씀하셨다. 대표님은 제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관심이 많으세요. 직원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사님 며느리분이세요? 네, 맞아요. 어머님 동료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영숙 씨를 그렇게 챙기셨구나. 저희도 항상 부러웠어요. 며느리가 매주 반찬을 싸들고 오는 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어머님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서아야, 직원들이 다들 좋아하더라.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죠.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난 게 행운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오세영 원장에 대한 재판 날짜가 잡혔다. 김 실장이 전화로 알려왔다. 대표님,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은 잘 됐죠? 네, 대표님.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시어머님 측 변호사로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세요? 재판에 꼭 나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니까요. 어머님 많이 힘들어 하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실장님. 재판 전날 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내일 재판 나가시죠? 응, 가봐야지. 변호사님이 꼭 나오라고 하시더라. 많이 떨리세요? 솔직히 좀 그래.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 김 실장님이 같이 가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 서아야, 너는 안 와도 되니? 네, 제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신경이 쓰였다.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다. 점심 무렵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재판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세영 원장, 폭행죄와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시어머님께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집행유예 6개월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재범 씨 실형을 받게 됩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지금 제 차에 타고 계십니다.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어머님 좀 모셔다 드려주세요. 네, 대표님. 저녁 무렵 나는 어머님 댁을 방문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어머니, 서아야. 왔구나. 재판 어떠셨어요? 어머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셨다. 그 사람 보니까 참 안 됐더라.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진 않구나. 어머님은 역시 착하신 분이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조차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씨였다. 재판정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 정말요? 응.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그러더라. 어머님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다. 나는 그냥 이제 그만 잊고 싶어. 다 끝난 일이니까.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저녁을 먹었다. 어머님은 별로 식사를 하지 못하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입맛이 좀 없네. 오늘 재판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조금. 하지만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재판이 부담되셨나 봐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시겠죠? 그럴 거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어머님은 예전처럼 밝아지지 않으셨다. 사무실에도 나오시긴 했지만 표정이 어두우셨다. 일주일 뒤 나는 어머님을 따로 만났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뭐가 불편하세요? 어머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다. 서아야, 나 사실 좀 미안해. 뭐가요? 너한테. 10년 전에 내가 너한테 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 어머니,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요. 아니야. 재판정에서 오 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났어.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너한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10년 전에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 난 너를 무시했어. 돈 없는 집안 딸이라고. 우리 아들이 더 잘 사는 집안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야, 들어줘. 나는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어. 그런데 알고 보니 너는 나보다 1000배, 10,000배 더 잘 사는 집안 딸이었잖니. 8천억씩이나 가진. 어머님이 목이 메셨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이 자꾸 생각나. 며느리 앞에서 한숨 쉬고 시큰둥하게 대하고.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너는 그 모든 걸 참고 견뎠잖아. 10년 동안이나. 나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이니? 네. 처음엔 좀 서운했지만 어머니가 저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진짜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걸 느꼈어요. 서아야. 어머니,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우셨다.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서아야.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정말 복받았어. 저야말로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복받았어요. 우리는 그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1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며칠 뒤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오세영 원장이 서울을 떠났답니다. 어디로요? 부산이라고 하더군요. 형제분 댁에 얹혀 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병원은 완전히 정리됐고 빚도 일부는 탕감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대표님께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정말 죄송하다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어머님은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셨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를 내려놓으신 것 같았다. 어느 날 어머님이 사무실에서 직원 회의를 하고 계셨다. 나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여러분, 이번 달부터 청소도구가 전부 새 제품으로 바뀝니다. 더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제품들이에요. 와, 정말요? 네. 그리고 휴게실도 새로 단장했어요. 마사지 의자도 들여놓았고요. 직원들이 환호했다.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할게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어머님이 나를 발견하셨다. 서아야, 언제 왔니? 방금이요. 어머니 회의하시는 거 보고 있었어요. 어땠니? 멋있으셨어요. 진짜 이사님 같으셨어요. 어머님이 웃으셨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노력하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아야, 요즘 너무 행복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기뻐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러게. 누가 알았겠니? 내가 무시했던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줄 줄. 저녁이 됐다. 남편이 퇴근하고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기분이 좋아.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청소할 때보다 훨씬 좋아. 그리고 직원들 챙기는 게 재미있어. 다행이네요.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님이 문득 말씀하셨다.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너희 둘 사이에는 비밀 없지? 남편과 나는 서로를 쳐다봤다. 물론이죠, 어머니. 이제 아무 비밀도 없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 와이프가 재벌이든 뭐든 저한테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흐뭇하게 웃으셨다. 보기 좋다. 우리 부부.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 좋은 아들 있는데. 우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네요. 뭐가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 당신을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아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 거죠.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했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니까.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다음 날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서아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내가 저녁 준비할게. 네, 어머니. 갈게요. 저녁에 어머님 댁에 도착했을 때 식탁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일찍 퇴근해서 만들었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고마워요, 어머니. 남편도 도착하고 우리 셋은 식사를 시작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요즘 일하느라 요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냈지. 어머니,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어머님이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다. 사실은 말이야, 오늘이 너랑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딱 10년째 되는 날이야. 나는 깜짝 놀랐다. 결혼 기념일을 깜빡한 것이다. 어머, 제가 까먹었네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 너희 둘 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기억해서 준비한 거야. 어머님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2개를 꺼내셨다. 이거 너희한테 주고 싶어서. 상자를 열어보니 커플 시계였다. 고급 브랜드의 단정한 디자인이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제 나도 돈 좀 있잖니. 우리 자식들한테 선물 하나 못하겠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너희가 함께 살면서 나도 함께 했지.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잖니. 어머님의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우리. 네,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10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참 빨리 지나갔어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소개팅 자리에서 당신이 수줍게 웃던 모습. 저도 기억나요. 그때 당신이 정말 성실해 보였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솔직히 처음엔 당신이 재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돼요. 힘들었죠. 10년 동안 비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줬잖아요. 처음에 어머니가 당신한테 차갑게 대했는데도 어머니를 이해했어요. 아들이 평범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남편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다.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GFC 타워 공실률이 제로가 됐습니다. 10층에 새로 입주한 IT 기업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입주사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건물 관리가 훨씬 나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어머님 덕분이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맞습니다. 박 이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김 실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대표님, 이것 좀 보시죠. 서류를 받아보니 GFC 타워의 수익 보고서였다. 건물 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15% 상승했다. 1150억에 매입한 건물이 이제 1320억 정도의 가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투자셨습니다, 대표님. 투자 목적으로 산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투자가 됐습니다. 점심 무렵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서아야, 지금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15층 사무실로 좀 올라올 수 있어? 지금 바로 갈게요. 15층 어머님 사무실로 올라갔다. 어머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아야, 나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뭔데요? 아까 청소 직원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 자기가 20년 넘게 청소 일을 했는데 이렇게 대우받은 건 처음이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 듣는데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어머니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서아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노력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서아야,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돈도 좀 생겼으니까. 어떤 걸 생각하세요? 청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복지재단 같은 거.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의료 지원도 하고. 나는 감동했다. 어머님은 본인이 힘들었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고맙다, 서아야. 다음 날 나는 법무팀을 불러 재단 설립 작업을 시작했다. 재단 이름은 희망나눔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청소 및 관리 직종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재단입니다. 기본 재산은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100억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50억, 박영숙 이사님이 50억 출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주일 뒤 재단 설립이 완료됐다. 어머님은 이사장이 되셨다. 재단 사무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청소 직종 관련 단체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GFC 타워 직원들까지. 어머님이 단상에 오르셔서 인사말을 하셨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나눔 재단 이사장 박영숙입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10년 동안 주차장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잘 압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저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분은 제 며느리입니다. 어머님이 나를 바라보셨다. 며느리 덕분에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재단은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아프신 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어머님께 질문을 쏟아냈다. 이사장님, 며느리분이 골든브릿지 캐피탈 대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재벌가 시어머니신 거네요? 어머님이 웃으셨다. 재벌가 시어머니라니요. 저는 그냥 청소 일하다가 운 좋게 기회를 얻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GFC 타워 지분 20%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건 며느리가 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이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관심을 보였다. 기부금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청소원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을 둔 대학생 20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장학금이 전달됐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시면서 저 공부시키는 거 봤거든요.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시며 격려하셨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 부모님처럼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기억해라. 네, 이사장님.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나왔어요. TV 화면에는 어머님이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전직 청소원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박영숙 씨의 극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가 화제입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 이사장은 며느리인 윤서와 골든 브릿지 캐피탈 대표로부터 1200억 원대 건물의 지분 20%를 증여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죠? 그러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보,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요. 좋아요. 함께해요. 3개월이 지났다. 희망나눔 재단은 이미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했고 50명의 청소 종사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어느 날 어머님이 나를 사무실로 부르셨다. 서아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어머님이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받은 편지야. 읽어봐. 편지를 펼쳤다. 이사장님께, 저는 20년째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나눔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 딸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도 청소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어머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치? 나도 이 편지 읽고 한참 울었어. 어머님도 눈가를 훔치셨다. 서아야, 너 덕분에 나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저는 기회만 드린 거고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도 주차장에서 청소하고 있었을 거야. 나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6개월이 더 지났다. 어느덧 결혼 10년 반이 됐다. 남편과 나 그리고 어머님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이었다.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인생이 참 신기하지?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맞아.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 어머님이 나를 바라보셨다. 처음에 너를 무시한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알고 보니 너는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그런 거 없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8천억을 가지고 있니? 우리는 함께 웃었다. 남편이 우리 둘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가족 정말 특이하죠? 재벌 며느리, 재단 이사장 시어머니, 그리고 평범한 교사 남편.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맞아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건배할까요? 남편이 와인 잔을 들었다. 뭘로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요. 좋아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 하자고요. 그래, 앞으로도 함께 하자.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어머님이 문득 말씀하셨다. 서아야,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재단을 더 키우고 싶어. 청소 일뿐만 아니라 다른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도와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너 도와줄 거지? 물론이죠. 제가 옆에 있잖아요. 어머님이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어머님과 함께 재단 사무실로 갔다. 어머니, 재단 확대 계획 한번 세워볼까요? 그래, 좋아. 우리는 하루 종일 회의를 했다. 재단의 지원 대상을 청소 종사자뿐만 아니라 경비, 배달, 요양보호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네요. 제가 추가로 100억 더 출연할게요. 서아야,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아니에요. 좋은 일에 쓰는 거잖아요. 일주일 뒤 재단 확대 계획이 발표됐다.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골든브릿지 캐피탈 윤서아, 대표와 희망나눔 재단 박영숙 이사장, 200억 원 규모 복지 사업 시작. 기사 제목이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어머님과 나는 함께 방송 인터뷰에 나갔다. 이사장님, 며느리분과 함께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며느리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윤서아 대표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제 시어머니께서 힘들게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어머님과 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됐죠. 방송이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달 뒤 재단의 첫 번째 확대 사업으로 경비원 자녀 5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밤새 경비 일하시면서 저 키우셨거든요.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 학생을 안아주셨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랑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요. 저도 뿌듯해요. 여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교사로서 무슨 생각 있어요? 어려운 가정 학생들 무료 과외 봉사 같은 거요. 우리 학교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요. 고마워요, 여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1년이 지났다. 희망나눔 재단은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큰 재단이 됐다. 어머님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셨다. GFC 타워 이사로서의 일과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일을 병행하시면서도 항상 웃으셨다. 서아야,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 어머니, 좀 쉬세요. 쉴 수가 있니?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알았어,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걱정이 많구나. 어느 날 어머님이 나를 부르셨다. 서아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님이 앨범을 꺼내셨다. 이거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이야. 앨범을 펼치니 사진들이 가득했다. 재단 개소식, 장학금 수여식, 가족여행, 일상의 순간들. 어머니, 이거 언제 준비하셨어요? 틈틈이 모았지. 나중에 늙어서 이거 보면서 추억할 수 있게.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 아래 어머님의 손글씨로 적힌 글귀가 있었다. 사랑하는 며느리 서아에게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시어머니 영숙이가 눈물이 났다. 어머니, 울지 마. 행복한 눈물이잖아.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그날 저녁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나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 하자. 남편이 말했다. 그래, 함께 하자. 우리 가족. 어머님이 웃으셨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맞아.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거고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창밖으로 GFC 타워가 보였다. 1200억짜리 그 빌딩. 하지만 그 빌딩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는 얻었다. 진짜 가족.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행복하다, 정말. 남편이 대답했다. 저희도요, 어머니. 나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10년 전 평범한 교사와 결혼하며 시작된 이야기.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 그리고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벗은 가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진짜 가족처럼. 아니, 진짜 가족으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